1년 전에 그랬잖아요. 당신끼리 나중에는 저한테 나중에 등본 못하고. 안 돼요. 제 아이들은 제가 지킬 거예요.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삑, 삑, 삑. 어둠 속에서 호출기 소리가 잠을 찢는다. 당직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강도인은 자동으로 움직인다. 불을 켜지 않아도 손은 이미 가운 주머니를 더듬고 발은 구두를 찾는다. 몸이 기억하는 루틴이다. 의사로 산 지 30년, 이런 새벽은 수백 번도 넘게 반복됐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린다. 한겨울 새벽 4시 병원은 숨을 죽이고 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밝힐 뿐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만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진다. 딱, 딱, 딱. 규칙적이고 정확한 걸음이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다. 도윤은 승강기 버튼을 누른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피곤한 눈과 굳은 인매, 감정 없는 표정, 심장내과 교수라는 타이틀, 병원 이사진과 연결된 배경, 학회에서 불리는 이름값, 다 가졌다고 믿었다. 아니,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왔다. 하지만 승강기 불빛 아래 서 있는 이 남자는 텅 비어 있다. 1년 전부터 계속 그랬다. 그때 그 말을 내뱉은 이후로 어쩔 수 없었어. 그 말 하나로 한 사람을 내보낸 뒤 도윤은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 매일 밤 깨고 매일 아침 다시 가면을 쓴다. 사람들은 그가 냉정하다고 말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명이라고 존경한다. 하지만 도윤 자신은 안다. 냉정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것이다.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뿐이다. 승강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응급실로 향하는 복도가 펼쳐진다. 도윤은 다시 걷는다.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걸어간다. 환자가 기다리니까, 의사니까, 그 말로 모든 걸 덮으며 응급실 입구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밀려온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린다. 도윤은 당직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환자 상태는 어떤지, 바이탈은 안정적인지, 검사 결과는 나왔는지. 질문은 기계적이고 대답도 익숙하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다. 공기가 더 무겁다.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어둡다. 도윤은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면서도 차트를 받는다. 그리고 커튼 너머 환자가 있는 침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커튼을 젖히는 손이 멈칫한다.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한다. 침대 위에 누운 여인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멈춘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숨, 배를 감싼 양손. 만삭의 몸이 고통으로 웅크려 있다. 하지만 도윤의 눈은 그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장이 요동친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간다. 호흡이 불규칙해진다. 그는 황급히 차트를 확인한다. 이름란을 본다. 서윤아, 52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도윤의 세계가 산산조각 난다. 1년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사람. 찾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아픈 건 아닌지, 힘든 건 아닌지 궁금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 다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그녀를 내보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다시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겠는가. 그렇게 1년을 살았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눈앞에 있다. 만삭의 몸으로 고통 속에서 도윤의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다. 도윤은 차트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낀다. 주변 소리가 멀어진다. 간호사가 무언가 말하는 것 같은데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유나의 얼굴을 더 가까이서 본다. 1년 사이 그녀는 많이 변했다. 뺨은 더 홀쭉해졌고 눈가엔 지친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 단단한 눈빛,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 유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다. 도윤이 누군지 아는지 모르는지 반응이 없다. 아니, 반응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고개를 살짝 돌려 도윤이 있는 쪽을 외면한다. 그 작은 움직임이 도윤의 가슴을 찌른다. 무시당하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증오나 분노보다 더 아프다. 유나는 도윤을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 것 같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한다. 투명인간처럼. 도윤은 입술을 깨문다. 지금은 의사로서 환자를 봐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을 집어넣을 때가 아니다. 하지만 손이 떨린다. 청진기를 목에 걸고 차트를 다시 확인하려 해도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간호사가 바이탈 사인을 읽어준다. 혈압, 맥박, 체온. 숫자들이 귀를 스쳐 지나간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내린다. 목소리는 차분하다. 얼굴 표정도 평소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다. 유나가 작게 신음한다. 배를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간다. 진통이 오는 것이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춘다. 닿을 수 없다. 닿아선 안 된다. 그 권리를 1년 전에 스스로 포기했다. 도윤은 주먹을 쥐고 손을 내린다. 대신 간호사에게 지시한다. 산부인과 협진 요청, 태아 모니터링, 응급수술 대기. 모든 절차는 완벽하게 진행된다. 도윤은 명의답게 움직인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진 폐허처럼 쓸쓸하다. 복도로 나온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댄다. 심호흡을 한다. 2번, 3번. 진정이 되지 않는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유나. 하필 이런 상황에서 만삭의 몸으로 고통받는 모습으로 도윤은 천장을 올려다본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다. 눈이 부시다. 아니, 눈물이 맺히려는 걸 억지로 참는 것이다. 그는 주먹으로 눈가를 누른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의사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하지만 남자로서,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사람으로서 도윤은 너무 무력하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산부인과 의료진이 도착한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더 분주해진다. 모니터가 추가로 설치되고 링거가 교체되고 의료진들이 빠르게 소통한다. 도윤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본다. 심장내과 교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협진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산모의 심장 상태, 혈압 변동성, 응급 상황 시 대처 방안. 그는 차분하게 설명한다.
산부인과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은 전혀 차분하지 않다. 유나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힌다. 간호사가 유나에게 말을 건넨다. 보호자 연락처가 있는지, 준비된 출산 계획이 있는지, 산전 관리는 어디서 받았는지. 유나는 힘겹게 고개를 젓는다. 없다는 뜻이다. 보호자도 없고, 계획도 없고,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산부인과 과장이 작게 혀를 찬다. 도윤은 그 모든 반응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는다. 유나는 1년 동안 혼자였던 것이다. 만사까지 혼자 버텨온 것이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무것도 기댈 곳 없이. 유나가 다시 진통으로 몸을 웅크린다. 이번엔 더 심하다. 숨을 헐떡이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며 호흡을 유도한다. 천천히 깊게 내쉬고. 유나는 따라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고통이 그녀를 압도한다. 도윤은 커튼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들어가고 싶다. 손을 잡아주고 싶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그를 묶어둔다. 산부인과 과장이 도윤에게 다가온다. 목소리를 낮춘다. 산모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혈압이 불안정하고 태아 심박수도 걱정스럽다. 제왕절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의학적으로 옳은 판단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진다. 유나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하다. 도윤은 입술을 깨문다. 그가 1년 전 내린 선택이 결국 유나를 이 자리까지 몰고 온 것이다.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커튼 사이로 유나의 얼굴이 보인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표정은 고통스럽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다. 두려움보다는 체념에 가깝다. 도윤은 그 눈빛을 알아본다. 저건 병 때문에 생긴 표정이 아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표정이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의지할 곳을 잃고 결국 혼자 남겨진 사람의 얼굴이다. 도윤은 자신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안다. 아니,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그를 짓누른다. 간호사가 유나에게 물을 적신 거즈를 입술에 대준다. 유나는 눈을 감은 채 조금 입술을 적신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린다. 도윤이 서 있는 쪽을 향해. 하지만 눈은 뜨지 않는다. 마치 도윤이 거기 있다는 걸 알지만 보고 싶지 않다는 듯. 그 무언의 거부가 도윤의 심장을 찌른다. 증오보다 무관심이 더 아프다. 분노보다 외면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도윤은 주먹을 쥔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든다. 아픔을 느껴야 정신을 붙잡을 수 있다. 산부인과 의료진이 유나를 분만실로 옮기기 시작한다. 침대가 움직이고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도윤은 그 뒤를 따라간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림자처럼. 분만실 앞에서 의료진이 멈춘다. 여긴 보호자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도윤은 복도에 남는다. 문이 닫힌다. 유나가 사라진다. 도윤은 그 문을 바라본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는다. 다시 잡았다 놓는다.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 자격도 권리도 용기도 없다.
복도는 고요하다. 도윤은 벽에 기대 주저앉는다.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숙인다. 심호흡을 한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 가슴이 짓눌린다. 1년 동안 피해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후회, 죄책감, 자기 혐오, 무력감.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명의도 교수도 이사진도 아니다. 그냥 한 명의 비겁한 남자일 뿐이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도망쳤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던 그저 겁쟁이일 뿐이다. 분만실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 의료진의 지시, 기계음, 그리고 유나의 가쁜 숨소리. 도윤은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인다. 들어가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복도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째깍, 째깍, 째깍. 매 초가 영겁처럼 길다. 도윤은 벽에 기대 서서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빠르고 묵직한 걸음. 도윤은 고개를 돌린다. 박재민이 다가오고 있다. 준법감시 책임자이자 대학 동기이자 도윤이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재민은 도윤의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한다. 말없이 옆에 선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분만실 문을 바라본다. 침묵이 흐른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연다. 유나 씨 기록 확인했어. 도윤은 고개를 돌린다. 재민의 표정이 심각하다. 1년 동안 혼자 버틴 기록이 있어. 산전 관리도 제대로 못 받고 병원도 몇 번이나 바꾸고 정부 지원도 신청했다가 중간에 취소된 흔적이 있고. 도윤의 손이 떨린다. 재민이 계속 말한다. 그리고 내 집안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도 보여. 유나 씨 이혼 이후 재산 분할이랑 보험 관련해서 법무팀이 계속 확인 들어간 기록이 있어. 뭔가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 도윤의 등골이 차가워진다. 집안.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이 그를 짓누른다. 명문가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권력과 통제, 그리고 차갑게 계산된 이익. 도윤은 그 안에서 자랐고 그 안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게 유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재민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도윤아, 이번엔 달라야 해. 내가 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끝이야. 도윤은 고개를 숙인다. 재민의 말이 심장을 찌른다. 하지만 그 말이 맞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변명할 여지도 없다. 유나가 지금 저 문 안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다. 혼자서. 도윤은 주먹을 쥔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든다. 아프다. 하지만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유나가 느꼈을 고통과 외로움에 비하면. 분만실 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커진다. 의료진의 목소리, 모니터 경보음, 그리고 유나의 신음. 도윤은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다가간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재민이 도윤을 붙잡는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라고, 의료진을 믿어야 한다고. 도윤은 이성적으로는 안다. 하지만 감정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주먹으로 벽을 친다. 한 번, 두 번. 손이 아프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재민이 도윤의 손을 잡는다.
더 이상 자신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도윤은 힘이 빠진다. 벽에 이마를 기댄다. 차가운 벽면이 뜨거운 이마를 식힌다. 시간이 또 흐른다.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다. 도윤은 그저 문을 바라본다. 재민도 말없이 옆에 서 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기다린다. 마침내 분만실 안이 조용해진다. 경보음이 멈추고 의료진의 목소리가 차분해진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울음소리가 들린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 가늘고 날카롭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강렬하다. 도윤의 눈이 커진다. 심장이 세게 뛴다. 재민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린다. 축하한다고. 도윤은 대답하지 못한다. 목이 메인다.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 하나가 아니라 둘. 쌍둥이다. 도윤은 그제야 차트에 적혔던 정보를 떠올린다. 쌍태 임신. 유나는 쌍둥이를 혼자 품고, 혼자 버티고, 혼자 낳았다. 도윤은 무릎이 꺾인다. 주저앉는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눈물이 흐른다. 소리 없이 조용히.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냥 옆에 서서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어둘 뿐이다. 한참 후 분만실 문이 열린다. 간호사가 나온다.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정적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쌍둥이 중 한 명은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해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전원될 예정이라고. 도윤은 일어선다. 눈물을 닦는다. 간호사에게 묻는다. 산모는 어떤지, 의식은 있는지, 통증은 관리되고 있는지. 간호사가 대답한다. 안정적이지만 많이 지쳐 있다고. 아직 면회는 어렵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당연하다. 그는 면회할 자격도 없다. 재민이 도윤을 복도 한쪽으로 데려간다. 앉으라고 한다. 도윤은 의자에 앉는다. 온몸에 힘이 빠진다. 재민이 물을 건넨다. 도윤은 한 모금 마신다. 목이 타들어간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도윤아,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유나 씨를 지키고 싶으면 내 집안이랑 싸워야 해. 이번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어. 도윤은 고개를 든다. 재민의 눈을 본다. 그 눈빛엔 걱정과 지지가 함께 담겨 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목소리를 낸다. 알아. 이번엔 달라질 거야. 재민이 미소 짓는다. 약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다. 도윤도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띈다. 처음으로 마음속에 결심이 선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결심.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 유나를 지키겠다. 아이들을 지키겠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온다. 유나는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지만 숨은 조금 안정됐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옆 보육기에서 자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신생아실에서 관찰 중이다. 유나는 보육기 안아기를 바라본다. 작은 손, 작은 발, 가느다란 숨소리. 눈물이 흐른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다. 그녀는 혼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이 작은 생명들이 그녀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린다. 유나는 고개를 돌린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온다. 단정한 정장, 우아한 미소,
손에는 화려한 꽃바구니. 오세린, 병원 경영본부장이자 도윤의 이복 누나다. 유나는 그녀를 안다. 이혼 과정에서 몇 번 마주쳤던 사람.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완벽한 미소를 짓던 사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도 안다. 유나는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쓴다. 표정을 굳힌다. 세리는 꽃바구니를 창가에 내려놓는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유나 씨, 출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쌍둥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세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계속 말한다.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산모 혼자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고 특히 쌍둥이면 더하죠. 병원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해요. 절차도 간소화하고 비용도 조정하고. 유나의 어깨가 굳는다. 세린의 말은 친절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다. 도와준다는 말 뒤에 조건이 숨어 있을 것 같다. 세린은 보육기 안아기를 내려다본다. 미소가 깊어진다. 아이들 정말 예쁘네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쓸게요. 특히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 관찰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전원 절차도 빠르게 처리될 거예요.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전원?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세리는 유나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잇는다. 더 좋은 시설에서 관리받는 게 아이한테 좋잖아요. 걱정 마세요. 다 병원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유나는 입을 열려다 멈춘다. 거부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 세린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럽다. 하지만 그 미소가 유나를 압박한다. 마치 선택권이 없다는 듯. 세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는다. 필요한 서류 여기 넣어뒀어요. 천천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세린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짓고 병실을 나간다. 문이 닫힌다. 유나는 서류 봉투를 바라본다. 손을 뻗으려다 멈춘다. 두렵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지. 유나는 고개를 돌려 보육기 안아기를 본다. 작은 손이 움직인다. 유나는 눈물을 삼킨다. 유나는 서류 봉투를 열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낸다. 간호사들이 들락거리고 아기에게 수유하고 몸 상태를 체크한다. 모든 게 기계적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하다. 신생아실에 있는 다른 아이가 걱정된다. 직접 보지 못하고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게 불안하다. 간호사에게 여러 번 묻지만 대답은 항상 같다. 안정적이고 곧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유나는 믿기 어렵다. 경험이 그녀를 의심하게 만든다. 밤이 되고 병실은 조용해진다. 복도 불빛도 어두워진다. 유나는 보육기 옆에 앉아 아기를 바라본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락하는 걸 보며 안도한다.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보육기 안으로 넣는다. 아기의 작은 손을 살짝 만진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유나는 눈물을 흘린다. 소리 없이 조용히. 문이 열린다. 유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도윤이 서 있다. 가운을 입고 손에는 차트를 들고. 하지만 표정은 의사답지 않다. 망설이고 불안하고 죄책감에 찬 얼굴이다. 유나는 고개를 돌린다.
도윤을 보지 않으려 한다. 도윤은 한 걸음 들어선다.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을 구하듯. 유나 씨, 아기들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도윤은 보육기 쪽으로 다가간다. 차트를 확인하고 모니터를 본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다. 아기는 건강하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다. 도윤은 입을 연다.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도 상태 좋습니다. 곧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가 처음으로 반응한다. 고개를 돌려 도윤을 본다. 눈빛이 날카롭다. 전원 이야기는 왜 저한테 먼저 안 하셨어요? 도윤이 얼어붙는다. 전원?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누가 전원 이야기를 했단 말인가? 유나는 계속 말한다. 당신 누나가 왔어요. 전원 절차 빠르게 처리한대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도윤의 얼굴이 굳는다. 누나, 오세린.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한다. 누나가 또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유나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도윤은 주먹을 쥔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나 씨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유나가 비웃는다. 동의? 1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도윤은 할 말이 없다. 유나의 말이 맞다. 1년 전 도윤은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다. 유나를 지키지 못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도망쳤다. 그 결과가 지금이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지킬게요. 유나는 고개를 젓는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말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는 병실을 나간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재민에게 전화한다. 목소리는 단호하다. 누나가 뭘 하려는지 확인해줘. 지금 당장.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신생아실 앞에 서 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보육기들이 보인다. 그중 하나에 유나의 아이가 누워 있다. 할인, 딸, 모니터 수치는 안정적이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불안하다. 재민의 전화를 기다리며 복도를 서성인다. 간호사들이 지나가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도윤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오직 전원 서류에 대한 생각뿐이다. 휴대폰이 울린다. 재민이다. 도윤은 즉시 받는다. 확인했어. 어젯밤 경영본부에서 전원 서류가 작성됐어. 담당 의료진 승인 없이 행정 라인에서만 처리됐어. 도윤의 얼굴이 굳는다. 의료진 승인 없이? 그건 절차 위반이다. 신생아 전원은 반드시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행정부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재민이 계속 말한다. 그리고 전원 예정 병원도 이상해. 서류엔 SJ 소아 전문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정확한 병원명이 없어. 약자로만 표기돼 있어서 어딘지 특정하기 어려워. 도윤은 이를 문다. 이건 의도적이다. 정확한 병원명을 숨기려는 것이다. 유나가 추적하지 못하게. 도윤은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에게 다가간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다. 할인 전원 서류 보여주세요. 간호사가 당황한다.
잠시 망설이다 파일을 꺼낸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든다. 눈으로 빠르게 훑는다. 재민의 말대로 전원병원명이 애매하다. SJ 소아 전문이라는 약어만 적혀 있고 주소도 국까지만 표기돼 있다. 담당자 서명란을 본다. 필기체가 아니라 인쇄체처럼 똑같은 글씨다. 도윤은 서류를 뒤집는다. 바코드 스티커가 붙어 있다. 자세히 보니 가장자리가 살짝 들떠 있다. 한 번 떼었다 다시 붙인 흔적이다. 도윤의 등골이 차가워진다. 이건 조작이다. 누군가 원본 서류를 수정했다. 바코드를 바꿔 붙였다. 추적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다. 도윤은 간호사를 본다. 이 서류 누가 처리했죠? 간호사가 작게 대답한다. 경영본부 쪽에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린다. 경영본부, 누나의 영역이다. 오세린이 직접 손을 쓴 것이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는다. 간호사에게 말한다. 이 전원 서류는 무효입니다. 담당 의사 승인이 없으니까요. 하리는 여기서 계속 관찰합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이 단호하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도윤은 서류를 챙긴다. 증거다. 이걸 가지고 재민에게 가야 한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세린이 서 있다. 완벽한 미소를 띤 채 도윤아, 무슨 문제라도 있니? 도윤은 서류를 들어보인다. 이게 문제입니다, 누나. 담당 의사 승인 없이 전원 서류를 작성했어요. 병원명도 제대로 표기 안 하고 바코드도 조작했어요. 세린의 미소가 살짝 흔들린다. 하지만 금방 회복한다. 조작이라니 그건 오해야. 행정 실수일 뿐이지. 아이 건강을 위해 더 좋은 시설로 보내려던 건데.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선다. 아이 건강은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경영부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유나 씨 동의도 없었어요. 세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미소는 여전하지만 온기가 사라진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 산모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니? 도윤은 세린을 똑바로 본다. 사람이니까요. 환자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요. 세린은 비웃는다. 지켜? 1년 전엔 못 지키면서 지금 와서 영웅 놀이하는 거야?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찌른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세린의 말이 맞다. 1년 전 도윤은 비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한다. 맞아요. 1년 전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누나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을 겁니다. 세린의 얼굴이 굳는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본다. 침묵이 흐른다. 마침내 세린이 입을 연다. 도윤아, 후회할 거야. 가족을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세린은 돌아서서 걸어간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 도윤은 서류를 꽉 쥔다. 재민에게로 향한다. 유나는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한다. 제왕절개 상처가 당겨 얼굴을 찡그린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한 발, 두 발. 비틀거리지만 계속 걷는다.
신생아실로 가야 한다. 할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간호사가 황급히 다가온다. 산모님, 아직 안정이 필요하세요. 침대로 돌아가세요. 유나는 고개를 젓는다. 우리 애 봐야 해요. 어디 있는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유나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산모가 무리하는 것도 위험하다. 간호사는 휠체어를 가져온다. 그럼 이걸로 모시고 갈게요. 걷지 마시고요. 유나는 휠체어에 앉는다. 간호사가 복도로 밀고 나간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긴 복도가 펼쳐진다. 유나는 주먹을 쥔다. 불안이 커진다. 신생아실 앞에 도착한다.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여러 보육기가 보인다. 하지만 어느 게 할인인지 모른다. 유나는 간호사에게 묻는다. 우리 애는요? 할인이는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가 확인한다. 잠시 후 나온다. 표정이 어둡다. 전원 준비 중이라고. 곧 옮겨진다고 들었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내려앉는다. 전원? 누가 결정했어요? 저한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요? 간호사가 말을 더듬는다. 그게 행정부서에서 처리한 거라. 저희도 자세한 건. 유나의 숨이 가빠진다. 또다. 또 이런 식이다. 1년 전처럼 누군가 유나 몰래 결정하고 유나 몰래 진행하고 유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이다. 손이 떨린다.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쥔다. 목소리가 떨린다. 또 빼앗기는 거예요? 또 나만 몰래? 간호사가 당황한다. 유나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다. 그냥 무력감이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버텨도 결국 자신에겐 선택권이 없다는 절망이다. 유나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다. 어깨가 떨린다. 간호사가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는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다. 복도 저편에서 도윤이 다가온다. 유나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 흐르는 눈물, 무너진 모습, 도윤의 가슴이 찢어진다. 그는 천천히 다가간다. 유나는 도윤을 본다. 눈빛이 말한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도윤은 할 말이 없다. 그저 무릎을 꿇고 유나와 눈높이를 맞춘다. 목소리를 낮춘다. 유나 씨, 전원 서류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작된 거 맞아요. 담당 의사 승인도 없었고요. 유나가 비웃는다. 그래서요? 확인하면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당신들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젓는다. 아닙니다. 이번엔 막았어요. 전원 무효 처리했고 할인은 여기 남습니다. 유나 씨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 안 됩니다. 유나가 눈을 크게 뜬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도윤이 계속 말한다. 그리고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낼 겁니다. 유나 씨와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유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다. 하지만 희망이 살짝 보인다. 도윤은 그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일어서서 간호사에게 말한다. 할인 지금 당장 산모 병실로 옮겨주세요. 관찰은 거기서 계속하면 됩니다. 간호사가 놀란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이 단호하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생아실로 들어간다.
잠시 후 보육기를 밀고 나온다. 할인이 그 안에 누워 있다. 작은 얼굴, 가느다란 숨. 유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한다. 도윤이 부축한다. 유나는 도윤의 손을 뿌리치려다 멈춘다. 지금은 아기가 더 중요하다. 보육기 옆으로 다가간다. 유리창 너머 할인을 본다. 눈물이 또 흐른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다. 간호사가 보육기를 병실로 옮긴다. 유나도 따라간다. 도윤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간다. 병실에 도착하자 두 보육기가 나란히 놓인다. 쌍둥이가 다시 함께 있다. 유나는 두 아기를 번갈아 본다. 하준과 할인. 작은 생명들. 유나의 전부. 도윤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들어가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다. 유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기다릴 준비가 됐다. 재민은 준법 감시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한다. 병원 전원 시스템 접속 기록이 화면에 펼쳐진다. 날짜, 시간, 계정명, 작업 내용, 숫자와 코드들이 줄지어 있다. 재민은 필터를 걸어 최근 이틀간의 신생아 전원 기록만 추린다. 화면이 바뀐다. 서너 개의 기록이 남는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띈다. 전원 승인 처리 계정 OSR-더렉터. 재민은 눈을 가늘게 뜬다. OSR. 오세린의 이니셜이다. 더렉터. 본부장급 관리자 계정이다. 일반 행정 계정이 아니라 고위 경영진 계정이다. 재민은 해당 기록을 클릭한다. 세부 정보가 뜬다. 전원 신청 시간은 어젯밤 11시. 승인 처리 시간은 자정. 담당 의사 확인란은 공백이다. 보호자 동의란도 공백이다. 재민은 프린트 버튼을 누른다. 프린터가 돌아가며 서류를 뱉어낸다. 재민은 다른 기록도 확인한다. 바코드 출력 로그. 전원 서류에 붙는 바코드는 중앙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다. 하지만 어젯밤 2번 출력된 기록이 있다. 첫 번째는 정상 절차. 두 번째는 같은 환자명으로 다른 바코드. 재민은 이를 문다. 누군가 원본 바코드를 교체한 것이다. 추적을 어렵게 만들려고. 재민은 이 기록도 프린트한다. 증거가 쌓인다. 휴대폰이 울린다. 도윤이다. 재민은 받는다. 찾았어. 누나 계정으로 전원 서류 작성됐고 바코드도 2번 출력됐어. 명백한 조작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증거 확보해줘. 이사회에 보고할 거야. 재민이 잠시 망설인다. 도윤아, 이사회에 보고하면 내 가족 전체가 흔들려. 괜찮겠어? 도윤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대답한다. 가족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이야. 유나 씨와 아이들이야. 재민은 미소 짓는다. 도윤이 변했다. 1년 전에 도윤은 가족의 압력에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의 도윤은 다르다. 재민은 대답한다. 알았어. 보고서 작성할게. 내일 아침까지 준비할 수 있어. 도윤이 감사를 표한다. 전화가 끊긴다. 재민은 화면을 다시 본다. 오세린의 계정 기록이 눈에 들어온다. 재민은 고개를 젓는다. 경영본부장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단순히 도윤을 괴롭히려는 건가?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는 건가? 재민은 오세린의 다른 기록들도 뒤진다. 지난 몇 달간의 접속 기록, 작업 내용, 결제 문서.
한 가지 패턴이 보인다. 오세리는 최근 재단 관련 문서를 여러 번 열람했다. 병원재단, 장학재단, 복지재단. 모두 가족 명의로 운영되는 재단들이다. 재미는 눈을 가늘게 뜬다. 재단. 그게 키워드다. 오세리는 유나를 불안정한 산모로 만들어 아이들의 양육권을 빼앗으려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재단 이미지에 활용하려 했던 게 아닐까? 언론에 좋은 이야기로 포장하고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재미는 이를 문다. 추측이지만 가능성이 높다. 오세리는 늘 그런 식이었다. 사람을 도구로 본다. 이미지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재미는 추가 조사를 시작한다. 재단 관련 문서, 후견인 절차 문서, 양육권 관련 법률 자문 기록. 시간이 흐른다. 밤이 깊어진다. 하지만 재미는 멈추지 않는다. 도윤을 도와야 한다. 유나를 지켜야 한다. 새벽 2시, 재미는 마침내 결정적인 문서를 찾는다. 오세린이 법무팀에 의뢰한 자문 내용이다. 산모 정신적 불안정 시 후견인 지정 절차, 쌍둥이 분리 양육의 법적 타당성, 재단 명의 위탁 양육 가능성. 재미는 소름이 돋는다. 오세리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유나를 압박하고 아이들을 분리하고 재단으로 가져가려 했던 것이다. 재미는 이 문서를 프린트한다. 증거 뭉치가 두꺼워진다. 재미는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결정적 증거 확보. 누나는 처음부터 아이들을 재단으로 가져가려 했어. 내일 아침 보고서 완성할게. 도윤에게서 답장이 온다. 고맙다. 내일 이사회에서 끝낸다. 재미는 한숨을 쉰다. 내일은 큰 싸움이 될 것이다. 가족 vs 가족. 하지만 재미는 도윤의 선택이 옳다고 믿는다. 정의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재미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보인다. 곧 해가 뜰 것이다. 이사회 회의실은 넓고 고요하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의자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역대 이사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도윤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다른 가족들. 권력의 역사가 벽에 새겨져 있다. 도윤은 회의실 문 앞에 선다. 심호흡을 한다. 손에는 재민이 준비한 보고서가 들려 있다. 두껍다. 무겁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다. 문을 연다. 이사들이 이미 앉아 있다. 12명. 모두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다. 상석에는 도윤의 아버지 강일성 이사장이 앉아 있다. 이른을 넘긴 노인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다. 그 옆에 오세린이 앉아 있다. 완벽한 미소를 띤 채 도윤은 자리에 앉는다. 일성이 회의를 시작한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뭔가? 도윤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 병원 내 서류 조작 및 환자 안전 침해 건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인다. 세린의 미소가 살짝 흔들린다. 일성이 미간을 찌푸린다. 자세히 설명해 보게. 도윤은 보고서를 펼친다.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설명한다. 신생아 전원 서류 조작, 담당 의사 승인 누락, 보호자 동의 없는 처리, 바코드 교체, 그리고 경영본부장 개정을 통한 불법 승인. 증거를 하나씩 제시한다. 접속 기록, 바코드 출력 로그, 법무팀 자문 문서.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진다. 세리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빛이 차갑다. 도윤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재단 이미지 관리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산모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분리해서 재단 명의로 위탁 양육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이사들이 서로를 본다. 세린이 입을 연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다. 도윤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단지 병원 효율성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 했을 뿐이에요. 도윤이 세린을 본다. 담당 의사 승인 없이 신생아를 전원하는 게 효율성입니까? 보호자 동의 없이 바코드를 교체하는 게 간소화입니까? 세린의 미소가 사라진다. 도윤이 계속 말한다. 누나는 사람을 도구로 봤어요. 유나 씨를 압박하고 아이들을 이용하려 했어요. 그게 우리 병원이 할 일입니까? 우리 가족이 할 일입니까? 일성이 테이블을 친다. 소리가 회의실에 울린다. 가족 문제를 이사회에서 논하는 게 적절한가? 도윤은 아버지를 본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 안전 문제입니다. 병원 윤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일성의 얼굴이 붉어진다. 세린이 끼어든다. 도윤 씨, 그 산모는 이미 우리 가족과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도윤은 세린을 똑바로 본다. 관계 없다고요? 유나 씨는 제 전처이고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는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일성이 눈을 크게 뜬다. 세린이 비웃는다. 증거라도 있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유전자 검사 의뢰서다. 어젯밤 재민이 긴급으로 처리해 준 것이다. 도윤은 봉투를 테이블에 놓는다. 곧 나올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아버지로서. 일성이 일어선다. 목소리가 떨린다.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아느냐? 가문을 배신하는 거야. 도윤도 일어선다. 목소리는 차분하다. 가문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문이 사람보다 중요하다면 저는 그 가문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일성이 할 말을 잃는다. 세린이 일어선다. 목소리가 날카롭다. 후회할 거예요, 도윤 씨. 가족을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도윤은 세린을 본다. 이미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옳은 일이니까요. 도윤은 보고서를 챙긴다. 이사들을 돌아본다. 저는 오늘부로 경영본부에 전원 절차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모든 위반 사항은 병원 외부 감사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든다. 찬성합니다. 다른 이사도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찬성합니다.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죠.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일성은 의자에 주저앉는다. 도윤은 회의실을 나선다. 문을 닫는다. 복도는 고요하다. 도윤은 벽에 기댄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난다. 가문과 결별했다. 아버지와 누나를 적으로 돌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도윤은 천장을 올려다본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온다. 따뜻하다. 도윤은 유나의 병실 앞에 선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꽃도 선물도 없다.
그냥 빈손이다. 말로 설득할 수도 없다는 걸 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하지만 그 첫걸음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도윤은 문을 노크한다. 안에서 대답이 없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연다. 유나가 창가에 서 있다. 두 보육기가 햇빛 아래 놓여 있고 쌍둥이가 조용히 자고 있다. 유나는 도윤을 본다. 놀라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도윤은 한 걸음 들어선다. 문을 닫는다. 유나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다. 도윤은 몇 걸음 더 다가간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다. 거리를 둔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연다. 이사회에서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전원 서류 조작건 보고했어요.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유나가 비웃는다. 그래서요? 그게 뭘 바꿔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다. 유나 씨, 미안해요. 유나가 고개를 돌린다. 도윤은 계속 말한다. 내가 늘 어쩔 수 없다 뒤에 숨었어요. 가족 압력, 상황, 명분. 다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제가 겁쟁이였기 때문이에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도윤이 고개를 든다. 하지만 오늘은 숨지 않았어요. 가족 앞에서, 이사회 앞에서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유나가 눈물을 닦는다. 목소리가 떨린다. 당장 다 용서하진 못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당연해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요. 유나가 창밖을 본다. 햇빛이 따뜻하다. 봄이 오고 있다. 유나가 조용히 말한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요. 지금부터. 도윤의 눈이 커진다. 유나가 보육기 쪽으로 다가간다. 하준과 할인을 내려다본다. 작은 손들이 움직인다. 유나가 말한다. 기다리지 말고 같이 걸어요. 도윤의 눈가가 젖는다. 눈물이 흐른다. 그는 유나 옆으로 다가간다. 나란히 선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본다. 말없이 조용히. 시간이 흐른다. 도윤이 작게 말한다. 감사합니다. 유나가 고개를 젓는다. 감사할 일 아니에요. 당신 아이들이잖아요. 도윤은 미소 짓는다. 유나도 살짝 미소 짓는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많고 회복해야 할 관계도 많다. 하지만 시작이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시작이다. 며칠 후 오세린의 비리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다. 서류 조작뿐 아니라 재단 회계 횡령 정황까지 발견된다. 검찰에 고발되고 경영본부장 직위는 박탈된다. 병원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언론이 떠들썩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유나와 아이들 곁에 있다. 봄이 왔다. 병원 정원에 꽃이 핀다. 도윤은 유나를 휠체어에 태우고 정원으로 나온다. 쌍둥이는 유모차에 나란히 누워 있다. 햇빛이 따뜻하다. 새들이 지저긴다. 도윤은 천천히 유모차를 민다. 유나가 옆에서 휠체어를 스스로 움직인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는다. 아니, 함께 간다. 유나가 말한다. 아직 많이 무서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요. 하지만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유나가 도윤을 본다. 눈빛이 부드럽다.
같이 가요. 천천히. 도윤이 미소 짓는다. 네. 천천히. 함께. 두 사람은 정원길을 따라 걷는다. 유모차 바퀴가 자갈길을 구른다. 쌍둥이가 작은 소리를 낸다. 세상이 평화롭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진실하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새로운 시작이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시작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